안녕하세요. 손세계 월드 이슈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전쟁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여기 대해서 이들 나라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물론 예상이 됐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일본이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 가장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 일본 외무성이 NHK에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 판단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즉각 보내지 않겠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목요일에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이 있죠.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45%가량이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워싱턴 주재 미국 중국 대사관이 CNN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이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도 지금 좀 미적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렇게 사안이 딱 터지니까 프랑스 외무부가 X에 글을 올려서 프랑스 해군이 동부 지중해에서 방어적 태세를 취할 거다,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영국도 그 안보장관 얘기가 협의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게 분쟁을 끝내는 거다. 여기도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미온적 반응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당황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 전문가 얘기는 작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죠. 가장 좁아서 39k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근거리 공격에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속이 탑니다. 에너지 장관이 어제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글쎄, 전쟁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록에 가장 위에 중국이 있고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고 거듭 등을 떠밀었습니다. 덧붙이기를 지금은 이란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머지않은 미래에 해협이 다시 열리고 유가가 떨어질 거다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가 얘기에 대해서 한 몇 주 정도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중국하고 중국에 함정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면서 해협을 여는 게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 하면서 건설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이 파리에서 어제 고위급 협상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30일 중국 방문에 나서는데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준비 작업인 거죠.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다음에 중국은 허리펑 부총리가 이제 대표단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나고 나서 어제 기자들한테 일체 얘기를 안 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관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역 전 중이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 문제, 연장 문제,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통제하고 있는 것들. 중국은 히토리 가지고 지금 미국을 애를 먹이죠. 미국은 첨단 기술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트럼프가 목을 매는 미국 농산물 더 사는 문제, 이런 것이 다뤄졌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가 지금 새로운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얘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한 걸로 이란 외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분쟁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로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니까 다른 데는 끼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프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동에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군사시설하고 자산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라크 매치하고 해결할 때는요, 카타르, 오만, 사우디가 중재 방안을 내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또 슬그머니 대화에 대한 의중을 슬그머니 내비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이란 석유 수출 요충인 하르그섬 손 안 대다가
여기를 또 본사시를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도 석유 터미널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야 이거 거기까지 지금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일로 나오는데 그것까지 손을 대면 이제 그 가뜩이나 면 유가가 뛰는데 더 심각해지니까 걱정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인 셈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또 이것도 살금살금 만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대해서 주유엔 미국 대사 이 사람은 이제 국가안보보장을 지냈던 그 마이크 월츠이죠.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르그 섬에 있는 에너지 설비도 공격할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 하면서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봉쇄를 하면은 공격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에 앞서가지 않겠다. 저 백악관 그 핵심 참모들이 전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괜히 또 건드릴까 봐 뒤로 좀 자기들이 어떤 그 몸을 좀 흐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죠. 트루소스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하르그 섬을 이란의 왕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근데도 계속 호르무즈 자유로운 항해를 차단하면은 즉각 이 결정을 재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전쟁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없네요. 참 불행히도. 지금 보니까 이란이 또 우크라이나에 또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렌스키가 그 뉴욕타임스하고 회견하면서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덮기 위해서 우리 드론하고 드론 그 이란 드론 퇴치수를 전수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뭐 드론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이거는 아니라고 경고를 했고 또 이란 쪽에서 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거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엔 규정에 따라서 이게 자유권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인 공격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전쟁이 버거운데 우크라이나까지 공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신경전 차원에서 이런 경고를 한 걸로 관측이 됩니다. 트럼프는 뭐 젤렌스키가 그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에도 뭐 이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최고의 드론 기술, 드론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의존을 하느냐 부인을 했는데 글쎄요. 속사정은 모르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협상 가지고 신경전이 계속되는데 이란 쪽에서 그 계속 그 외무장관은 뭐 한 번도 요청한 적 없다. 그리고 협상하다가 이렇게 우리를 두들기는데 우리가 뭐하러 협상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협상 가능성을 슬그머니 또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무장관 얘기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하르그 섬 공격에 대해서 몇 번 더 재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물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거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거는 심각한 전쟁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슬그머니 또 다른 쪽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흘립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그 하면서 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최대 관건인데 공세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동맹만 차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걸프국 그 피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도 국제적인 그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시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라고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전력비 충류 방출 이게 뭐 속오름이라는 지적이 원가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제에너지기구가 어제 성명을 해서 즉각 방출한다. 아시아는 오늘부터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주 쪽하고 유럽 쪽도 이달 말 전에 방출을 시작하겠다. 전부 4억 한 1,000만 배럴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천만 배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출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서두르기는 하는데 지금 뭐 유가는 뭐 계속 치솟기만 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98.7달러 대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는 103달러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3달 사이에 근 60%가 올랐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시장 쪽에서는 지금 하르그 섬을 뭐 에너지 설비까지 때린다고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계속 이번 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 그 리서치 회사 창업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의 석유 시장이 출구 기약이 없이 고속도로를 추월 사선을 폭주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걱정되기는 이번 주에 유가가 117달러 선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지금 미국 쪽은 지금 아직 일요일이죠. 미국은 지금 뭐 무기가 간다간다 합니다. 토마호크를
이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요격을 하는데 하나에 53억 원 정도 되죠. 이거를 지금 이란 드론이 이거 이제 이란 드론을 이걸로 요격을 하는데 이란 드론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성비가 뭐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며칠 사이에 한 500억 달러를 또 추가 요청을 할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민당 쪽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양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백지 수표는 못 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전쟁 끝나도 미국 해군이 굉장히 몇 년 정도 그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그런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아,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가문은 돈 버는데 정신이 없네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그 마사비 쿠시너 이 사람은 중동 특사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중동국들에 대해서 그 자기 어피니티 파트너스랑 투자 회사에 투자하라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한 50억 달러 정도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원래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임기 시작하면서 그 트럼프 임기 중에는 투자 유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비판들이 많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 대통령이고 그 가문에서 이렇게 전쟁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돈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감사합니다.